즉 이 두 개의 자리는 제가 큰 돈을 벌게도 해주고 또 잃고 나서 좌절하는 상태의 저를 살려주기도 했던 정말 은인 같은 동아줄 같은 자리이기도 해요. 무조건 말 쓸 정도로 우상향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자리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개념부터 실제 적용하는 방법,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승률에 좀 집착을 합니다. 높은 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누적 수익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것은 모든 트레이더들의 꿈이죠. 하지만 9번의 수익을 보고도 한 번 손실을 컨트롤 잘못하면은 모든 시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당시에 2020년도 12월 16일 날 이때요. 아직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제가 2만 불을 돌파하면서 34,000불까지 34K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10억을 이때 한 번에 벌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제가 짤짤이로 계속 먹었거든요. 알트코인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롱만 치면 됐어요. 롱만 쳐가지고 이 10억도 엄청나게 더 벌었겠죠.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많이 벌었고 많이 썼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신인 줄 알았죠. 이렇게 잘 벌다 어떻게 됐죠? 한 번에 다 꼬라박았습니다. 9번이 아니고 한 열 몇 번 이상의 승률을 연승을 계속 기록하다가 단 한 번 매매 말려가지고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이때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나니까 120만 불, 한 15억 돈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날리고 나서 저 완전 마탱이 갔거든요. 2달 동안 완전 마탱이 가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아예 매매도 안 하고 그냥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진짜 어떻게 살았냐,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때 확실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극적으로 다시 롱배팅을 들어갔었고요. 그렇게 해서 손실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고 아마 유튜브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가 왜 확실한 자리인지, 그리고 이때 제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자리를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여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당시에 제가 들어가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즉 이 두 개의 자리는 제가 큰 돈을 벌게도 해주고 또 잃고 나서 좌절하는 상태의 저를 살려주기도 했던 정말 은인 같은 동아줄 같은 자리이기도 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힘을 좀 줬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진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 이게 참 이 시장에서 무조건이란 말 쓰기가 좀 그렇지만 무조건이란 말 쓸 정도로 우상향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자리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개념부터 실제 적용하는 방법,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예측 매매와 돌파 확인 매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념이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런 경우에 고점이 왔을 때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다, 여기부터 고점이 꺾일 거다를 예상하고 내가 이 구간을 찾아서, 그러니까 정확한 진입다층을 찾아서 반대 부분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저점일 것이다, 고점일 것이다를 확실히 내가 판단을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역추세 매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할 줄 알아야지 역추세 매매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추세는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파동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한 파동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당연히 추세 매매가 될 거예요. 즉 추세 매매는 길게 가져가고요, 크게 먹습니다. 역추세 매매는 짧게 먹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짧게 수익을 가져 나오는 방면이죠. 이제 대부분의 단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역추세 매매를 좋아합니다. 왜냐, 이 역추세 매매는 횡보장이라고 하죠. 횡보장에서 정말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차트에서 볼게요. 이런 횡보장 때 과연 추세 매매를 쓸 수 있을까요? 길게 포지션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반등 이런 구간만 먹으면서 짧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승률을 높이면서 복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추세 매매는 횡보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커다란 이런 추세장에서는 역추세 매매를 쓰다가는 한 번에 마탱이가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간 또는 이런 구간에서 과연 우리가 역추세 매매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역추세 매매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손을 빨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쇼시네 하다가 털리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쇼시네 하다가 털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추세 매매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추세 매매도 정말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추세 매매를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돌파 매매라는 겁니다. 돌파 매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추세의 시작점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세의 시작점을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한 지점을 뚫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까지 들고 가는 이런 것이 바로 돌파 확인 매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당시 여기를 왜, 그리고 이 구간을 왜 돌파 확인 매매 구간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돌파 매매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어디를 돌파하는지를 알아야죠. 어디를 돌파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지와 저항입니다. 항상 말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저항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기준점은 항상 이 지지 저항일 수밖에 없어요. 지지 저항은 여러분들 다 개념 알죠?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 수평선만을 지지 저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지지 저항은요, 당연히 이런 가로줄 수평선도 될 수 있지만 추세줄도 될 수가 있고요.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동 평균선을 통한 이제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피보나치를 그어서 우리가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수평선만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모두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려고 우리가 개념 배우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죠. 물론 작은 시간 봉에서도 지지 저항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잡무빙이죠, 개미털기 같은 잡무빙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털리기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좀 큰 시간 봉에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수세, 매도세라고 하죠. 불리시, 베어리시, 이러한 힘 겨루기의 균형이 무너지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웬만큼 가격이라는 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식으로 오르든 내려든 하려면은 팽팽한 균형점이 어느 순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지는 그 타이밍이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봉이나 일봉 또는 이런 4시간 봉 같은 큰 지지 저항선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휩소라고 하죠. 휩소 같은 무빙에서 여러분들이 개미털기에 당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진입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 12월 차트입니다. 이 당시 제가 왜 여기를 잡았는지, 이 구간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바로 2017년도 2018년 17년도 때 바로 비트코인이 한창 첫 번째 불장이었던 그 당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점이 얼마였죠? 약 19,800%, 한 2만 불 조금 안 됐던 그 시절이네요. 그냥 이거 그냥 2만 불로 잡을게요. 이 당시에 무빙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다시 최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때가 2017년 12월이고 이때가 2020년 12월이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린 후에야 정고점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정고점을 뚫었나요?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정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더블탑이라고 하죠. 쌍봉을 만든 후에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준 후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지저항은 뭐죠? 여기는 강한 저항선이다라고 하지만 이 저항선이 저는 곧 뚫릴 거라고 봤었어요. 왜? 여기는 지금 이미 올라온 무빙이 심상치 않은 데다가 정고점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실패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빨리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도전하러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았다라고는 말 못해요. 이때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 돌파를 보고 바로 잡겠다. 왜? 돌파를 하게 되면 정고점을 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한 번에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돌파하는 걸 보면서 바로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진입할 때는 이미 2만 불을 돌파를 하게 되면 나는 4만 5천 불까지 간다. 그래서 저는 이때 홀딩을 했었고, 그 결과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34K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45K까지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큰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 전고점을 넘는 강한 저항선이었고 3년 만에 넘는 저항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때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때는 제가 왜 어떤 기준으로 지지저항을 잡았고 이때는 왜 내가 진입을 했는지 또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미 제가 여기서 마탱이가 간 상태였어요. 여기서 이미 저는 제 돈 다 날렸고 마탱이 가가지고 거의 페인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언제까지나 제가 페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언제 하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자산들을 좀 처분을 하면서 이제 시드를 좀 마련해 놓고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때 제가 왜 진입을 했냐, 이때도 당연히 지지와 저항으로 봤었습니다. 어떤 게 저항이었고 어떤 게 지지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구간은 그래도 좀 지켜주더라. 이 구간은 지켜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있죠.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커다랗게 하락만 하던 이 시기에 꾸준히 이렇게 떨어지다가 엄청나게 큰 반등을 줬죠. 이때 반등 폭이 약 한 10% 정도 됐었어요. 이렇게 10% 반등을 이렇게만 줬느냐? 아니죠. 이때 추세선도 같이 그어봐야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그으면 장기 추세선을 뚫으면서 이때 뚫을 때 어떤 확신을 들었냐? 크게 올라갔다. 여기서 크게 반등을 줬다. 이런 걸 확인을 했고 여기를 뚫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냥 뚫은 게 아니고 뚫고 지지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돌파 후 확인까지 한 후에 그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좀 먹으면서 기사 회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실 추세 매매가 큰 퍼센트의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내가 역추세 매매를 했다면 멘탈이 정상이었으면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반등 먹고 했어도 됐지만 그 당시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정황이 없었고 매매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한 자리에서 크게 먹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노렸던 거고 이런 자리를 노려서 운 좋게 들어맞아서 제가 수익을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어때요? 정말 이 돌파 매매는 정말 최고의 매매 같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단점 없는 매매법은 없습니다. 돌파 매매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장점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단점까지 알아야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장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점이 무엇이냐?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자주 안 나와요. 특히 이 비트코인만 보게 되면은 정말 좀 지겨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코인 하는 사람들 뭐예요?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은 진짜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정말 많죠. 이러신 분들은 돌파 매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구간이 많이 나올까요? 최근에 이번 올해는 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지 이런 구간이 진짜 쉽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뭐 진짜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을 못 기다려서 안 다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특히나 내가 일하다가 또는 자다가 이런 구간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생각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놨는데 놓치면 진짜 겁나 빡칩니다. 그러면 또 내가 며칠 또는 몇 달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트리거 매매입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내가 조건을 걸어두는 거예요. 매크로라고 하죠. 조건을 걸어두고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포지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문만 걸어놓죠. 뭐 2만 불에 주문, 뭐 매수 이런 식으로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트리거는 앞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고 2만에 매수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38,400이라는 저항을 돌파를 할 경우 그러면 트리거가 뭐죠? 트리거가 38,400을 위로 돌파할 경우에 그러면 나는 이제 위에서 여기서 시장가로 롱 진입 이런 식으로 걸어둘 수 있는 게 바로 트리거 매매예요. 이런 트리거 매매는 모든 거래소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겟으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리밋이 있고 마켓이 있고요. 트레일링 스탑이 있습니다. 트레일링 스탑만 있냐? 아니요. 트리거도 있어요. 트리거를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트래그 프라이스 뭐랬죠? 38,400이었죠. 여기에 38,400을 걸어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리밋이죠. 리밋은 지정가. 그리고 마켓은 시장가예요. 그냥 시장가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걸어서 롱, 바이 롱 이렇게 눌러버리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트리거 주문을 넣는 방법이에요. 이런 트리거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리밋보다는 시장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절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클로즈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뚫리면 뭐 한 35,800 뭐 이런 거 35,800이라는 곳이 뚫리면 이것도 지정가가 아니고 시장가로 바꿀 수 있죠. 35,800 뚫리면 나 시장가로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거 매매를 걸어 놓으면 내가 돌파할 경우 돌파 매매를 우리가 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도 돌파 매매를 시장가로 따라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기억나시죠? 이 당시에 이제 ETF 가짜 뉴스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트리거를 써서 돌파 매매를 따라 붙으면 내가 항상 다 수익을 낼 수 있냐? 절대 안 그렇겠죠. 돌파 매매는요. 이런 휩소라고 하죠. 휩소에 정말 약합니다. 휩소 무빙에 거의 그냥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있죠. 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났다는 그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6%, 7%, 거의 8% 가까이 올랐어요. 8%가 오르고 나서 그 8%를 거의 거진 다 뺐거든요. 6%를 뺐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한 게 아니고 이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무조건 손절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휩소 무빙에 우리가 충분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파 매매도 이런 스탑로스를 항상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먹던 거 다 날리거나 털리면은 진짜 멘탈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리거 매매를 하기 전에 이런 구간을 돌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얼러트예요. 자, 그래서 얼러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작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죠.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목록을 보시면 엄청 많죠. 거래소마다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한 150에서 200개는 될 거예요. 이런 알트코인들 300개를 다 지지장을 작도를 하는 거예요. 지지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릴 때는 일단 수평선부터 긋고 뭐 다양하게 지지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처음에 초반에 200개 정도를 내가 작도를 하잖아요. 차트 분석을 하면은 실력이 안 늘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을 해놓고 얼러트를 걸어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저항을 잡았어. 잡으면 여기서 얼러트를 거는 거죠. 봉마다 한 번 또는 이렇게 해서 돌파할 때 또는 상향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이러면 얼러트가 걸렸거든요. 얼러트가 걸리면은 이제 내가 차트를 키면 또는 휴대폰에서 내가 만약 로그인이 돼 있으면 알림이 뜰 거예요. 이렇게 알림이 떴을 때 내가 진입 확인을 하고 그때 판단을 해서 돌파 매매에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만 작동을 하느냐? 아니, 알트코인 200개를 다 작동을 해놔봐요. 알트코인 200개를 다 작동해놓고 근처에 있는 이런 곳에 얼러트를 다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루에도 무조건 얼러트가 한 번씩은 올려요. 자, 저희도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으로 지금 얼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클릭하면 이렇게 저희가 다 걸어놨어요. 얼러트를 다 걸어놨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저항선을 뚫고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진짜로 돌파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제 진입을 내가 신중히 좀 고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 자, 뚫었죠. 뚫는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고 복마감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복마감을 봤는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진입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복마감까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내가 코인을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LIT라는 코인 나 뭔 코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일단 걸어 놓은 거야. 이런 거 200개 걸어 놓으면요 진짜 맨날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번씩 두 번씩 또는 뭐 여러 번씩 이제 이런 알림들이 울리게 되면 그 알림 울린 종목들만 내가 유심히 확인을 해서 진입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 현재 이제 하우투 트레이드에서는 이런 알트 종목들을 한 300개 정도를 지금 작도를 저희가 해놓고 얼러트를 걸어놓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알림이 울리도록 지금 작도를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작업이 해놓으면은 진짜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얼러트 로고가 계속 떠 있는 거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떠 있는 것들만 들어가서 내가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같은 키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11월 29일 날 떴죠. 지금 오늘 11월 30일인데 29일 날 떴죠. 그랬으면 한 이쯤 떴을 거예요. 이렇게 떴을 때 아마 여기서 떴겠죠. 여기 떴으면 여기서 복마감 보고 떨어지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으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갔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얼러트를 활용해 가지고 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매매를 특히 돌파 매매를 좀 써먹었으면 정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한테 좀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강생분들이 이제 알아서 저보다 훨씬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돌파 매매는 결국은 우리가 추세를 먹기 위해서 하는 매매 방법이고요.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강한 지지, 강한 저항을 뚫어야 돼요.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강한 곳을 뚫게 되면은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무빙을 먹기 위해서 돌파 매매를 쓰는 거고요. 돌파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 마감을 보고 돌파 확인까지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시면서, 즉 스탑로스는 항상 걸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지, 저항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거시든 얼러트를 거시든 하셔가지고 돌파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큰 수익을 가져가 보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